동료 의원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이제 딱 보더니 졸지 마세요. 가을의 남자. 가을 돼서 이제 머리털 빠지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재명 의원보다는 덜 빠진 것 같아요. 자, 이 의견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정 토크 우리 동네 최고 정책통 우체통 시즌2 봉사의 현장 MC 장용입니다. 반갑습니다. 개그맨 한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명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선배님, 근데 요즘 네. 날씨가 너무 쌀쌀해져서 그런지 몸도 좀 찌뿌둥하고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괜찮은 운동 하나만 추천해 주시겠어요? 운동이라는 게 무리하면 안 돼요. 그냥 걷기 좋아요. 그리고 가을 햇볕도 좋고 그냥 천천히 걷는 것도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추운데 나가면 좀 싫은데. 아, 그래요? 저는 그 운동보다도 네. 온천 목욕을 추천합니다. 아, 몸이 찌뿌둥할 때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 아, 좋다. 그것도 돈도 들고 네. 차도 있어야 되고 싫은데. 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럼 뭐 결론은 하나네요. 그죠? 예. 그냥 숨쉬기 운동하면서 집에서 시체놀이나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제일 좋아요. 와우! 완전 좋아요. 좋네요. 자, 날씨에 관계없이 정말 에너지에 관계없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우리 또 시의원님들과 함께하는 봉사의 현장 그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San Francisco Bay, House B39, early PM, can't remember what time. Got the waiting cab, stopped at the red light. Address I'm sure of, but it's a Dutchess ride. 네, 오늘도 우리 의원님들 네 분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만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본인을 좀 멋지게 소개해보세요. 저요? 예. 저를 멋지게 예, 소개합니까? 예, 예. 일단 저는 우리 이제 부평에 같은 네. 시의원들이고 또 영광스럽게도 제가 이제 후반기 좀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유수영 의장님이 전반기 의장이셨고 네. 그래서 제가 바톤을 이어받고 있는데 나름대로 좀 책임감을 갖고 네.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평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런 자리에서 또 우리 주민들, 시민들 만나 뵈니까 네. 또 즐겁고 또 반갑습니다. 좀 솔직하게 이제 회기 중에 예. 이제 조금 졸릴 때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회의가 3시간, 예. 4시간, 5시간. 예. 그럼 이제 의원님들은 같이 배열됐으니까 슬쩍 졸아도 표시가 안 예, 난단 예, 말이에요. 예, 예. 그 의장님도 존 적 있습니까? 이 의원들은 저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네. 그 질의하는 의원들은 앞에 있는 의원들을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의원들을 마주보고 네. 서로 얘기할 거 네. 아닙니까? 근데 나는 네. 그 발언하는 사람의 네, 등을 보고. 뒤를 보고 그렇죠. 있는 네. 형세예요, 네, 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중력이 내 표정이 없으니까 집중의 자리가 깜빡깜빡 이렇게 졸 때가 있어요. 그럴 것 피곤하고 같아요. 이럴 때는요. 예, 예. 한 7시간, 8시간 할 때는 좀 졸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떨 때는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그랬더니 문자 딱 보더니 졸지 마세요. 장영현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방송 도중에 혹시 주무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방송 도중에 잔 적은 없는데요. 예전에 그 나이트클럽 일할 때 노래를 하는데 중간 간주에 존 적은 있어요. 예. 또 다음 분 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음 우리 이재명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정입니다. 네네. 아주 우아하게 소개해보세요, 본인을. 우아하게. 네. 가을의 남자. 가을 돼서 이제 머리털 빠지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의장님도 머리털 많이 빠지셨는데 아 저도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만나보면은 이 명함을 드리면 특히 여성분들이 본인이 맞나? 그냥 이렇게 보실 정도로다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사실 네 분 의원 중에서 우리 이재명 의원님이 가장 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뭐 액면가 그렇게 안 보여도 예, 우리가 이제 주민상에 보면은 이제 젊어 보이는데 젊은 의원이 이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거 하고 조금 더 연세 있으신 관록 있으신 분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대하는 태도는 혹시 좀 다른가요?
일단은 인천시 6기죠. 네. 6기 외에 젊은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젊어서 좋다 말씀도 하시지만 네. 또 내면적으로는 이렇게 유수영 의장님이나 네. 또 그런 분들처럼 관록이 있으시고 한마디 하면 다 이렇게 알아서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그런 또 관록을 또 원하시는 부분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마다 다 다르죠, 케이스는. 그러네요. 예. 자, 또 한 분 오셨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강병수 의원님 자리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가을의 남자, 고성의 남자, 강병수 인사드립니다. 예. 특히 우리 강병수 의원님 좀 가을, 이 외모상으로 가을 냄새가 좀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제가 올해 54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네. 가장 이렇게 황금기에 예.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도 이제 한 3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의원이 뭐 하는지 네.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또 시민들하고 또 좀 많이 친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참 아름다운 이 결실의 계절을 이번 가을을 통해서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활동하시다 보면은 많이 바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휴가 같은 것도 반납도 하시고 그러신지. 휴가를 거의 가기 어렵죠. 아. 예, 수 없는 지역에 여러 행사도 있고 또 의회도 자주 열리고 네. 뭐 그래서 휴가를 가족 단위로 가기 어렵고 간다고 해도 하루 정도 예, 차 타고 어디 좀 조용한데 이렇게 다녀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또 한 분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류수영 의원님 자리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에서 전부 가을의 남자라고 그랬는데 네. 뭐 저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가을의 남자. 이야. 좀 머리는 자꾸 빠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재명 의원보다는 덜 빠집니다. 요 전에 의장님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의장을 지금 딱 났을 때 혹시 섭섭함이나 솔직하게 이건 솔직하게 아, 섭섭한 면도 있는 반면에 또 책임감을 놓으니까 후련하다는 마음도 있고 네. 그건 뭐 인간이면 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굉장히 의장이라는 직분이 굉장히 바쁜 직분이고 또 건강도 허락해야 됩니다. 네네네. 뭐 24시간을 풀로 네.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또 38명의 대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고 모든 행동도 그렇고 말 한마디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긴장되어 있는 그래서 머리가 자꾸 많이들 빠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분의 의원님 함께 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다녀오신 곳이 있죠? 그렇죠. 예. 어느 분부터 갔다 올까요? 이성만 의원님부터 봉사활동 현장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봅니다. 공사 현장을 방불케 하는 골목. 여기는 어디? 인천광역시의회 이성만 의장님의 봉사의 현장입니다. 오시자마자 목장갑 장착. 오늘의 봉사의 목록까지 스캔하시고 바로 현장 투입. 근데 뭐 옷이 완전히 그 패션이 완전히 뭐 완전히 그 몸빼 이 봉사할 때 이게 좋아요? 나는 이 반바지인데 의장님께서 하시는 오늘의 봉사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이 뭉쳐 만든 봉사단이 해온 사랑의 집 만들기 봉사. 독거 어르신을 비롯해서 집이 낙후된 곳을 리모델링 해주는 봉사이다. 힘든 기색 없이 오랫동안 노하우가 쌓인 듯 흔들림 없는 삽질에 의장님의 봉사가 멋있어 보인다. 자세가 딱 나오는 의장님. 의장님, 삽 좀 잡아보셨죠? 느낌 아니까. 여든 대신 그 어르신이 혼자 사세요.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 굉장히 춥고 또 여름에 이제 이런 좀 굉장히 덥고 그래서 요새 이런 또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보일러도 새로 좀 정리 좀 하고 그다음에 집도 좀 이게 단열재를 좀 넣어서 여름엔 좀 시원하게 그리고 겨울엔 좀 따뜻하게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흙과 시멘트를 한 곳에 몰리지 않게 골고루 뿌려주며 밑작업을 먼저 합니다. 시멘트를 골고루 평평하게 어루만져주는 솜씨 또한 예사롭지 않은데 의장님의 아버님께서도 잠시 이런 일을 하셨다고. 원래 충청도뿐인데 이제 평안도에 가서 사셔서 이제 어머니 만나서 결혼하시고 이제 다시 이제 6.25 전에 이제 인천으로 오셨는데 아버님이 좀 일을 근데 이제 미장 일을 좀 하셨어요. 미장 일을. 그래서 그런지 처음 하시는 것도 잘하시는 거 같네요.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이제 뭐 그 일본 말로 디모도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은 옆에서 이거 가져와라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가고. 의장님 성격 나오십니다. 꼼꼼한 성격 말이에요. 구석구석 골고루 다지고 어루만져줍니다. 아무래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봉사활동이 생활화되어 있는 게 일반적으로 국가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생활의 여유도 있고 나름대로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좀 자기 경제적 활동을 잘 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한테 스스로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같이 동참한다는 식으로 자원봉사가 활성화돼야만이 그 지역이나 그 나라가 잘 발전된다고 봐요. 그렇죠. 우리 의장님도 보니까 뭐 어차피 뭐 태생이 또 시골 출신이고 또 뭐 부친께서도 저도 뭐 이제 우리 의장님하고 안 지가 참 꽤 오래됐는데 그 양반도 보니까 우리 의장님도 뭐 어쨌든 그렇잖아요. 아버님도 또 뭐 미장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미장도 하셨다고 하게 뭐 그리고 옆에서 봤기 때문에 뭐 야 그래도 고대도 갖고 와라 이랬더니 그래도 보니까 이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서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잘 하시는 것 같고 성의껏 하시니까 일이라는 게 꼭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이제 성의껏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점 만점에 한 6, 7점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본은 아시는 것 같아요. 기본 아시고 그런 데를 하시더라고요. 10점 만점에 그래도 한 뭐 기초는 다 하시고 한 7, 8점 드리고 싶어요. 하나둘씩 모여 만들어진 봉사단이 돕는 사랑의 집짓기. 오늘은 비록 작은 방 하나이지만 내일은 집 전체를, 모레는 마을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빛나는 인천을 만들어 가보려 합니다. 너무 좋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더 친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의회 차원에서도 이 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할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조끼도 우리 의원들 한마음 봉사단인데 제가 오늘 테이프 끊었으니까 우리 시의원님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를 통해서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 쉽게 얘기하면 한때 예능에서 유행했던 러브하우스를 찍으셨나요? 예, 사랑의 집 짓기. 네. 저희가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부계동입니다. 네. 부계 일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옛날 오래된 동네예요, 부평에서는. 그리고 어떤 도시계획이 잘 돼서 꼼꼼하게 처리된 그런 지역이 아니라 약간 자연 발생적으로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잔 골목길이 많고 그다음에 집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 평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평수라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대해 집을 짓다 보니까 상당히 좀 거주하기가 좀 여건이 어려운 그런 집들이 다수가 있는 좀 약간 좀 오래된 동네입니다. 근데 집을 고치시려면은 비용이 만만치가 않으실 텐데 인적 자원들도 그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충당을 하시는지. 보통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가서 일을 하니까 네. 이제 인건비는 좀 없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재료비 네.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내 이제 기업에서 네. 좀 후원들을 좀 해줘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제 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예산을 좀 지원하기도 하고 저것도 이제 그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가 돼서 시 자원봉사센터 연계가 돼서 그래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손맵 씨는 꽤 있어 보였어요. 아니, 해보셨어요? 아니가 아까 방송에 나왔듯이 아버님이 예전에 젊으셨을 때 좀 미장 일을 하셔갖고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뭐 연장 갖고 와라 하면 연장 갖고 오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거든요. 네네. 저 밑에 막내 네. 아들이니까 야 너도 한번 해봐. 그래서는 이제 거기서 막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예. 야 이렇게 하는 거야. 뭐 가르쳐주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예, 애틋하게. 그렇죠. 예. 이제 보일러 놔드리고 오신 거예요? 그건 이제 놔두는 것까지는 못하고 이제 이제 관을 깝니다. 이렇게 네네네. 보일러 이런 네, 호수를 쫙 이렇게 주호수를 쫙 나서. 깔아요. 그러니까 네. 먼저 이제 한번 밑에를 이제 네. 세멘 공고리를 밑에 이렇게 한번 치고.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보일러 네. 호수를 놓습니다. 놓고 다시 그 한번 더? 이후에다가 다시 이제 덮는 거예요. 네. 덮고 이제 미장하는 거는 이제 맨질맨질해야 당바닥에서 그렇죠. 누워서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미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걔 끝나면 이제 보일러 기계 들여서 이제 호수 연결하고 시스템 가지고 그건 이제 기술자가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술자한테 맡긴 거죠. 그리고 애쓰셨네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완전 슬래트 아주 그냥 얇은 슬래트 집이에요. 그러니까 단열이 전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단열재 넣어서 네, 좀 네. 이중 마감하고 그래서 이제 안에다가 이제 나중에 도배까지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사시는 주인은 독거노인이십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한 네. 여든 대신 노인은 혼자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데 하나는 창고 비슷하게 쓰고 하나는 실제 저 방은 네. 창고 같이 쓰고 그 어르신이 묵는 방은 그 옆에 쪽방이 있는데 이제 부엌에 딸린 방인데 제가 봐서는 그 부엌이 있다 보니까 취사를 하려면 이제 연탄이고 뭐고 네, 떼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열기 때문에 아마 고기를 쓰시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좀 위험한 면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가스도 있고. 가스 문제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오히려 방이 좁고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이거 진행되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창고 같은 거를 오히려 방으로 만들고 방이었던 부분을 이제 창고 같이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야, 우리 이성만 의장님 덕분에 그 어르신은 이제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시겠네요. 뭐 저 덕분이라기보다는 저가 없었어도 할 일인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제가 그럼 없었어도 그렇죠. 당연히 할 일인데 제가 그렇게 돼서도 이름 석자 올리니까 제가 오히려 영광스럽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류수영 의원님이 또, 어딘가를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어딘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날 의원님은 류수용 의원님. 근데 대체 어디에 계신 거죠? 의원님! 국장가추가 앉아서 일하시니 누가 누군지 몰라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자연스러우셔도 되는 건가요? 여기 이곳은 송암복지재단이라고 아동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를 총괄하는 이 재단입니다. 음식을 또 제조해가지고 이 가정에 반찬을 배달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곳으로 봉사 활동을 나왔습니다. 우와, 군침 도는 비주얼. 만인에게 사랑받는 불고기. 뜨거운 불 앞에서 전 먹던 힘까지 동원해 음식을 조리하시는 중. 오, 자세 나오시는데요. 양념을 잘 하시는 것 같아. 우리 권사님이 마음이 그냥 부드러우셔서 그냥 이곳은 봉사하러 자주 오시는 곳이라 그런지 음식 하실 때는 집안에서처럼 자연스럽고 봉사분들께는 가족처럼 친근합니다. 이게 음식이라는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이 음식을 혼자 사는 그 독거노인들 내지는 장애 노인들에게 나눠줄 음식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볶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음식이 완성. 완성된 음식을 담기 편하게 하기 위한 위치로 옮깁니다. 옮겨진 음식은 배달될 도시락통에 담습니다. 오늘 조리된 음식들은 저소득층 가정이나 독거노인들에게 배달된다고 합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에 군침이 돕니다. 돌아요. 네, 잘
아주 열심히 지원해주고 계시고요. 사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계 그 겨울방학 때 겨울에 예, 처음 인사를 드렸고요. 그때 저희 복지관에서 실습하신 이후로 그 장애인 복지 사업 전반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예, 이렇게 밑반찬 봉사활동도 해주고 계시지만요. 제가 장애인 중에 중증 장애 갖고 있는 청소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제 뭐 교복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세요. 이번엔 다른 음식도 옮기는 중인데요. 마늘쫑, 새우볶음. 이렇게 다양한 반찬이 있으니 도시락 받으시는 분들 정말 좋으시겠어요. 할게요. 네. 해봐, 뜨고. 봉사하고 흘리는 땀은 더욱질 않습니다. 맛있는 점심 한 끼 대접하는 의원님과 봉사자들의 모습이 뿌듯해 보입니다. 배달 음식을 먼저 담은 후 이제 이곳을 찾으신 분들께 대식을 할 차례. 열심히 맛있게 준비했으니 즐겁게 드시고 가세요. 의원님, 이제야 식사하시는 거예요? 봉사자분들과 의원님, 땀 흘린 후 식사 정말 꿀맛이겠죠? 맛있게 천천히 드세요. 숟가락 놓기 무섭게 밖으로 나오신 의원님. 다름 아닌 배달 때문입니다. 아까 포장해둔 도시락을 복지관까지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께 배달까지. 좀 먹고 가세요. 선생님이 오늘 온다고 걸래 경로당을 갖다 못 가고 여기 이제 그때 가면 다 먹으면 이제 내가 말에 빈정도 아니거든요. 그때 2급으로 아까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까지 왔습니다. 이 만든 음식을 홀로 사는 독거 노인들에게 갖다 주니까 마음이 가볍고 기쁩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자주 이런 곳을 찾아보도록 소외계층이 유롭지 않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오늘 아주 대단히 기쁩니다. 아니 유채영 의원님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주방이. 예, 주방의 모습이 뭐 아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거기 뭐 중국 사천성의 뭐 왕주방장처럼. 예. 배워보겠습니다. 원래 좀 요리 좀 하셨어요? 처음입니다. 양념은 안 하신 거죠? 그렇죠. 양념은 권사님들이 해주시고 예. 나는 그 뒤집는 것만. 근데 양이 아까 전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양들을 다 포장을 해서 배달까지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명의 분들에게 그게 지원이 되는 건지. 그 송암 복지재단에서 제가 복지를 하고 있는 집이 한 40가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팀으로 음식이 식으면 안 되니까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가는데 동시에 탁 그냥 차량이 3대가 이제 나가는데 한 2-3집씩 맡아서 그렇게 해서 맡아서 나가는데 제가 나갔던 곳은 전부 홀로 사시는 분들을 나갔습니다. 봉사활동 하시다가 식사를 이렇게 하시던데 배를 보니까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신지 그날 많이 드신 게 아니신지 그날도 좀 많이 먹었어요. 힘이 들어서. 예. 뭐가 제일 맛있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막 담겨 있던데. 소고기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아니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음식이 맛있어 보여요. 또 맛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 하는 사람의 정성이 사실 음식값의 반 이상을 좌우하거든요. 거기는 지금 장애인 복지 시설로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27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교육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 반복적인 계속 교육을 시키는데 또 이제 사업체에 가려면 훈련을 시켜서 되돌아오기 않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취업도 많이 시키고. 그럼 그 송암 복지관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 취업 정착률은 몇 %라고요? 지금 봉제산업 쪽에 그쪽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때 6명인가 있었고 또 롯데
커피 타는 네네. 데, 햄버거 팔고 네. 그곳에서 근무하는 아이들이 4명 정도 있었습니다. 네. 예. 순차적으로 그 안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와서 그걸 찾으면 이렇게 파는 연습, 돈 받는 연습이 제일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예. 숫자 개념이 없어서 거석돈도 예. 줘야 되고. 이제 그런 거를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시키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유시영 의원님은 이제 배달 갔더니 네.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시죠. 맛있다고 네. 아침도 안 먹고 기다리시고. 도시락까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또 소질도 많으시다고요. 내가 한 곳을 갔더니 네.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꽃을 그렸는데 나는 누가 그 벽지가 네. 거기 떨어지니까 한 장을 거기다 붙여놓은 줄 알았어요. 네. 그 왜 여기는 붙이다가 왜 여기는 벽지를 안 붙였습니까? 했더니 내가 그림을 그렸다고. 근데 너무 잘 그렸어요. 네. 그래서 이런 재주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구나. 그 그림 그릴 적에 앉아서 화판에다 그리는 거 사주기로 약속했는데 아직도 못 사줬어요. 곧 사주겠습니다. 예. 양심 고백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다음에 모시기 전까지 꼭 구매한 걸로 네. 예. 이 확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샷 예. 찍으셔서.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또 우리 강병수 의원님이 어딘가를 다녀오셨답니다. 함께 가봅니다. 이곳은 부평구에 위치한 따끈따끈 최신 도서관, 청천도서관입니다. 벌써 강병수 의원님이 도서관 봉사하러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군요. 오늘 이 도서관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대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가나다 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 제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번호로 쓰여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청천도서관에서 먼저 할 일은 책을 제자리에 찾아주는 일. 일일 봉사자인 어린 학생들과 함께 반납도서나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도서들을 다음 사람들을 위해 자리를 찾아주는 일을 합니다. 이곳 청천도서관은 지난 2013년 4월에 개관한 신상도서관입니다. 지상 2층으로 어린이실, 유아방, 나눔방, 종합자료실, 전기간행물실, 디지털 자료 등 주민 편의 시설이 적절히 조합되어 편의와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천도서관이 생기기까지 많이 고초를 겪으신 의원님이라서 그런지 다른 애정으로 봉사에 전념하고 계시네요. 책 꼽는 건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너무 책이 없네요. 책이 모자라. 더 많아서 일이 막 쌓여가면 좋겠는데 책이 서가에 너무 없으니까 꽂은 책이 모자라네. 이쪽이 다 신간이에요? 네, 다 유랑 쓰여져. 그래야 보관하기 오래 가는군요. 네, 유리가 이제 해지는 데가 그 양쪽. 책을 찾아준 후 이곳의 디지털 시스템을 배워서 책을 찾고 자리를 찾는 일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봅니다. 능숙하게 책 찾는 모습이 이곳에 참 잘 어울리시죠? 여기 있다. 아니 도서관에 오셨는데 풀 뽑기가 웬 말이래요? 이거를 안 뽑아줬나 보네. 너무 엉켜있네. 제가 농사는 좀 조금 해봤죠.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지난 여름과 가을을 보내오면서 도서관 화단에 손도 못 대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이 두 팔을 거두신 거죠. 제 동네, 제가 요 뒤에 금호 아파트에 바로 살아서 항상 지나가면서 보는 도서관이고 또 가장 최근에 개관한 도서관이라 봉사도 하면서 운영 현황도 좀 보고, 그리고 이 도서관이 지어지기까지 예산을 만드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시하고 구하고 50% 내서 약 20억 정도 들어가는 돈인데 그동안 부평구가 많이 어려우셔가지고 시에서는 예산을 세웠는데
구가 부평구 예산을 못 세워서 1년 정도 사업이 중지된 적도 있고 해서 제 재임 중에 열심히 만든 사업 중에 하나라 더 유독 관심이 애정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여기 오게 됐습니다. 잡초들을 다 뽑은 후 예쁜 꽃들이 자라라고 드문 가을비를 손수 내려주시는 의원님. 아까는 책과 썩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 자연과도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이젠 화장실 청소까지? 언뜻 보기에도 청결 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 같은데요. 맨손으로 화장실 세면기를 닦으시는 의원님. 아까부터 계속 맨손으로 일하시던데 의원님 장갑은 끼고 하세요. 손은 소중하니까요. 헐, 이젠 바닥 걸레질까지? 청천도서관을 위해 오늘 단단히 맘 먹으셨나 봅니다. 책 정리, 화단 정리, 화장실 청소에 열람실 대걸레질까지 씩씩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쓱싹쓱싹. 파리가 앉았다 낙상이라도 할 듯 반짝반짝 윤이 나는 열람실 바닥. 청천도서관이 강병수 의원님 덕분에 사우나라도 온 듯 개운해졌을 것 같네요. 자주 와보고 또 할 일 있으면 같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과 함께 일도 하고 자주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 개관한 지 이제 몇 달 안 돼서 많이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네요. 책도 부족하고 특히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분들도 좀 더 부족하고 해서 좀 더 풍성한 우리 청천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약간 좀 걱정했는데요. 정말 성심성의껏 해주시고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화단이며 그다음에 자료실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까?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귀 기울여 주신다는 느낌에 그게 특히 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강병수 의원님이 다녀오신 곳은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갔다 오신 그 두 분의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이성만 의장님하고 류수영 전 의장님 어떻습니까? 그림 보니까. 부러웠습니다. 이성만 의장님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의견. 그러니까 이제 저게 보면요. 네. 저 동네 자체가 좀 아파트촌이고 잘 정비된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 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생을 시켜야 되는데 보일러도 새로 깔게 하고 지붕도 고치게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하수도 청소도 하시고 좀 내가 보니까 그 도시 기반이 워낙 잘 돼 있는 데 와서 봉사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고생하려는 의지가 잘 반영되지 않았나. 자, 이 의견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택시 운전을 해서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택시를 하려고 했더니 면허를 취득해야 되더라고요. 당연하죠. 택시 면허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몇 번 시험을 봤는데 볼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 의회가 열리는 중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청천도서관이 저희 집 앞에 있습니다. 금호 아파트. 좀 편한 곳을 택해서 죄송합니다. 본인 때 인정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혹시 그러면 화장실 청소는 아까 잡초를 뽑으셨는데 혹시 양심에 찔려서 설정이었는지? 화장실 청소는 원래 그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들어가 보고 사람은 화장실이 제일 청결해야 되죠. 사람이 사는 곳. 이거라도 해야 어떻게 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까지 나는 이만큼의 책을 읽었다라는 게 몇 권이나 되시는지. 예민한 질문입니다. 몇 권을 대략 기억이 안 나요. 대략. 책 많이 읽었어요. 공부는 열심히 했죠. 근데 제가 좀 도서관에 간 거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인천에 시립도서관이라고 율목동에 한 50년 된 마룻바닥이 찌그덕거리고 겨울이면 춥고 정말 밥도 먹을 데가 없는 참 오래된 도서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부할 때라고는 학교도 개방을 안 하니까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이 돼가지고 네. 이제 특히 제가 문화복지위원이니까 도서관 정책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서관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인천의 발전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저렇게 이제 큰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저희 동네 도서관이거든요. 네네. 예, 동에 있는 청천 동에 있는 도서관이 이렇게 생기고 저희 또 갈산동에도 생기고 부평에 그게 한 7, 8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저기 그 신포동, 율목동에 하나 있던 것이 이제 동네마다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이 인천에서 좀 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이다 생각해서 가본 곳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가보시니까 이제 아쉬운 점이 책이 별로 없더라. 그런 아쉬움을 어떻게 혹시나 이제 그 봉사를 마치시면서 여기에 책을 더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나 깊은 생각을 하고 오셨는지. 네, 그거야 뭐 우리 예산을 더 들여서 책을 사면 되는데 그거 말고 그렇죠. 말고 제가 전에 이제 의원 되기 전에 한겨레 신문사도 다니고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책들이 보도 의뢰가 옵니다. 근데 이제 보도 의뢰가 되지 않고 쌓이는 책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쪽에 지원 요청을 좀 하셨고.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몇 군데 출판사에 또 페이스북을 올렸더니 좀 도와주겠다고 하는 데가 있어서 지금 책을 현재 한 300권 정도 확보해서 실어오기만 하면 기증할 수 있게끔. 책을 박수 한번 지원받는 거는 봉사하셨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이재명 의원님께서 어딘가를 다녀오셨습니다. 같이 가시죠. 알록달록 조형물들로 가득 찬 이곳은 인천교통의 허브, 부평역 광장. 오늘도 어김없이 밥을 퍼주러 나온 빨간 밥차가 있습니다. 부족한 밥이지만 한 끼 도움받기 위해서 나오신 어르신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네요. 오늘의 봉사자, 낮은 곳부터 섬세히 들여다볼 줄 아는 이재호 의원입니다. 처음 할 일은 옥수수 다듬기. 부족한 솜씨지만 똑소리 나게 일에 몰입해봅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에서 하는 사랑의 빨간 밥차 그분의 운동이 있는데 놀랍게도 일주일에 2번을 빠지지 않고 급식을 해주시는 그런 운동이 있어서 제가 감사한 마음에 몇 년 전부터 봉사라기보다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에 결합을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 있어요. 반찬이 대량이다 보니 기본 양념은 여자 도우미분들이, 버무리는 것은 힘 좋은 의원님이. 버무리는 자세가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자, 이제 맛 좀 볼까요? 적당히 간이 밴 반찬은 보기 좋게 반찬통에 옮겨 담습니다. 드디어 반찬 만들기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땀을 많이 흘린 탓인가요? 고무장갑이 잘 벗겨지지가 않아요. 이재명 의원이 사랑의 쌀떡을 앞장서서 열심히 돕고 있어서 제가 별명을 사랑의 쌀떡 의원이라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이제 쌀떡 자네는 이제 지금부터 쌀떡 의원이야. 쌀을 이렇게 많이 모아서 어르신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서 고맙네라고 말씀해 주셔서요. 공공을 생각해보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은 별명이어서 이번에 자랑 좀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봉사도 자주 나와서 하시고 주민들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배식이 시작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배고픈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식. 한 주걱 한 주걱 밥 퍼주는 의원님의 손길에 사랑이 뚝뚝. 밥 퍼주는 의원님, 아름답다. 거동이 힘드신 어르신들께 직접 식판을 날라주시기까지 합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쪼그려 앉아 끝날 줄 모르는 배식에 힘들만도 한데 끝까지 자리 지켜가며 배식하시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총장님들 열심히 하는데 이제 적절 돌아오니까
틈틈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시고 부족함을 살피고 또 살피는 의원님. 아예 식탁으로 직접 나섰습니다. 화려한 차는 아니지만 따뜻한 밥과 정성이 있는 반찬들에 어르신들도 만족해하며 식사를 하십니다. 나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모자르면 갖다 주셔도. 뭐 진수성찬은 못 차려드려도 그래도 남겨서 버리시는 그런 일은 없어요. 의원님이 이렇게 땀 흘리니까 다들 맛있게 됐어요. 네. 아니 의원님, 물도 나눠주시기까지? 너무 자상하신 거 아니세요? 주민들께 물까지 나눠주시고야 식사를 하시는 의원님과 봉사자들. 땀 흘린 후 식사?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동산 불경기와 함께 경제 불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직격탄은 서민들이고 또 서민들은 원도심에 많이 모여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을 재정적으로 1년 동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도심은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과 함께 부동산적인 지원이 있었는데 원도심은 복지라는 이름보다 지원이 좀 많이 되어야 되고 또 특히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복지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퍼주기 이런 게 아니라 복지가 일자리 창출 능력이 건설 사업 못지않게 많이 있고 또 복지가 잘 갖춰진 사회일수록 사람이 살만한 세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지 다른 중산층 이상들도 창의력이 발휘되고 또 자기가 마음에 든든한 사회적인 보험이 완성됐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과 또 창의력이 발현되게 되거든요. 그것이 아마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하고 그것의 완성을 위해서 복지 재정 또 서민들의 삶을 살피는 그런 일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님의 후덕한 인상과 함께 역시 밥 퍼주는 봉사가 굉장히 어울리네요. 그러게요. 저도 네. 화면으로 보니까 이렇게 살쪄 있는지 네, 또 네. 이게 바꿔주는 그 장면하고 유수영 의장님하고 저기 잘 어울리는 네, 네. 투가 나타나는 예.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주방장 역할을 좀 예, 해야 될 예. 것 같습니다. 그 진정한 그 요리사들은 꼭 해보고 맛을 봐야 되거든요. 본인의 검증. 옛날에 그 왕이 되시기 전에 맛상궁 있듯이 예, 맛을 보고 이제 대중들에게 드려야 되는데. 좀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아, 그럼요. 예. 밥차가 노랑 밥차도 있고 파란 밥차도 있을 텐데 왜 하필 빨간 밥차인지. 그건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본부에서 운영하는 이제 사랑의 쌀 밥차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 몇 년 전부터 한 4, 5년 전부터 부평역 앞에서 아무런 외부적인 재정적 지원 없이 그 이선구 목사님이신데 서울역 또 부평역 또 주안역 이렇게 매일 돌아가면서 급식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그만 힘이라도 도움 되려고 가서 봉사도 하고 또 저기서 생기는 민원들이 있는데 목사님 민원도 좀 귀 기울여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양도 진짜. 그래서 그 양이 극복이 안 돼가지고 근데 서울에서 드시던 분이 전철 타고 내려오셔서 부평역에서 드시고 그래요? 또 주안역도 가시고 이런 이동 현상도 있고 또 그 가다가 호기심에 들러서 드시는 분도 있고 이래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각 동사무소에서 추천해주는 검증을 해주는 외로운 어르신이거나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만 와서 식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차단 장치 좀 했어요. 그렇죠. 안타깝지만. 그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여유 있는 분이 드시면 정말 드셔야 될 분은 못 드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좀 더 필요한 분에게 그 혜택이 가야 된다 생각하네요. 그러면은 그 빨간 밥차는 그 부평역 앞에서만 있는 건지 아니면은 차가 돌아다니면서 장소를 옮기는지. 부평에서는 매주 월, 목 11시쯤 오시면 그때부터 식사를 하실 수 있고요. 빨간 밥차는 서울역하고 또 주안역에서 다른 요일에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예, 박수. 자, 오늘 이렇게 네 분의 의원님, 우리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또 우리 유수영 의원님, 강병수 의원님, 이재명 의원님이 아주 그 바쁜 그 회기 중에도 또 일정 중에도 열심히 뭐 꼭 지역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또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굉장히 소중한 일을 하고 오셨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씩 나는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 이 부분은 아쉬웠다라는 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봉사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면 좀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것을 좀 많이 개발해야 되는 거 좋겠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의회 내에서 한마음 봉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한마음 봉사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요거를 좀 일회성에서 좀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또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의원님.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진짜 순수한 마음에 아무런 지원 없이 하는 단체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지원 활동을 또 같이 배운 활동하는 시민들도 있는데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분들이 그런 단체에 회원 가입을 하셔서 좀 더 이렇게 힘을 보태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명수 의원님. 네, 인천이 거의 이제 300만 명의 시민이 사는 곳인데, 이제는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약 70만 명의 시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많은 시민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의원들이 나와서 봉사하는 건 사실은 크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좀 약하죠. 오히려 저희는 이제 그 봉사하시는 분들을 가서 같이 조금 나누면서 격려하고 감사하다는 의미로 하는 걸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그 내년도에 큰 아시안 게임도 있고 올해 전국체전도 있는데, 인천 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봉사를 통해서 우리 인천시가 좀 따뜻한 동네, 살기 좋은 동네, 서로 나누는 동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유시영 의원님. 봉사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이 많이 만연이 됐어. 어떻게 보면 왜곡도 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 모두가 참마음 참봉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 내년도부터라도, 내년도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강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시안 게임이 아주 크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자원봉사들이 나와서 참마음으로 참봉사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땀방울이 작을지언정 그 땀방울이 우리 이웃에게 용기를 주고 또 훈훈하고 화목한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본인들도 노력하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도 뜻깊은 시간, 감동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